이런 적 있으신가요? 배에서 동물처럼 꼬르륵 소리가 나고 손은 얼음장같이 차갑고 장갑 없이 눈싸움한 것처럼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오래된 동전을 핥은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에 당황하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외칩니다. 단식 그만하고 지금 당장 뭐라도 먹으라고요.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순간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는 것, 이 불편함, 이 추위, 이 이상한 맛, 그리고 더 놀라운 신호들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몸이 제대로 잭팟을 터뜨렸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비밀스러운 언어를 해독해 볼 거니까요. 우리는 8가지 기묘하고 불편하지만 정말 대단한 단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신호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오후에 에너지 떨어져도 걱정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불편함을 음식으로 달래게 돼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 몸이 도움을 요청한다 믿죠. 근데 사실 더 흥미로워요. 첫 고통은 사실 몸속 기어가 돌아가는 소리일 뿐이죠. 몸이 녹슨 스위치를 켜는 과정입니다. 이를 대사 스위치라 합니다. 보통 우리 몸은 설탕으로 돌아가요. 설탕은 금방 타는 연료죠. 10-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해 연료가 소진되면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몸이 연료를 바꿔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이 전환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우리가 잊은 신호들을 우린 약함으로 해석하죠. 사실 이건 우리 몸의 수리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죠. 케톤이 몸 전체에 퍼지고 성장 호르몬이 급증합니다. 세포가 스스로를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망가져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레벨업 중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짜 그 상태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굶주린 걸까요? 8가지 신호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배고픔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전형적인 증상이죠. 배고픔은 계속 커지기만 하는 쓰나미처럼 몰려오지 않아요. 배고픔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찾아옵니다. 12시간째가 고비라 생각하겠지만 16시간이 더 힘들 거라는 예상은 틀렸어요. 연구 결과 그렐린은 우리의 교묘한 작은 배고픔 호르몬이 습관의 동물이라서 에너지 대신 시계를 봅니다. 정오에 점심 먹는 게 익숙하면 그렐린이 11시 55분쯤 문을 두드리며 외칠 겁니다. 지금 당장 음식!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도 말 안 해도 그 문을 안 열면 배고픔은 가십니다. 성가신 외판원 같죠? 계속 문을 닫으면 으쓱하고 나중에 다시 오죠. 파도처럼 배고픔도 사라져요. 안 먹었는데도 말이죠. 다시 평소 같아져요. 전보다 더 또렷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증거죠. 배고픔은 비상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폰 알림일 뿐이니 밀어서 지우면 돼요. 하지만 잠깐 배고픔이 사라지면 더 기이한 일이죠. 냄새로만 느껴지는 이 일은 2번째 신호로 이어집니다. 이건 여러분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는 신호예요. 여러분은 배고픔의 파도를 잘 넘겼어요. 잘하셨어요. 네일 리무버를 마신 기분이나 알루미늄 포일을 씹은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죠. 놀라지 마세요. 2번째 신호인 악명 높은 드래곤 브레스죠. 일명 케토 브레스라고 하죠. 이건 지방 연소의 아주 반가운 신호예요. 숨에서 갑자기 금속 맛이나 이상한 사과를 햇볕에 오래 둔 듯한 과일 향이 난다면 위생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생화학 반응입니다. 지금 간이 열일 중이라는 뜻이죠. 지방을 분해해 케톤으로 바꾸는 중인데 그 중 하나가 아세톤입니다. 네일 리무버의 그 성분이죠.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집니다. 이건 지방 연소의 부산물로 여러분이 그냥 숨을 내쉴 때 배출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은 태운 체지방을 숨으로 내뱉고 있는 셈이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걸 생리학적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당 저장소는 닫혔으니 이제 지방을 태웁니다. 입 냄새가 나도 설탕, 사탕은 금물입니다. 과정이 바로 멈추니까요. 물을 마시거나 무가당 차를 드세요. 아세톤을 행꺼내되 그 냄새를 속으로는 축하하세요. 그건 바로 성공의 향기니까요. 단식을 더 자주 할수록 그 냄새는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케톤을 점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익히기 때문이죠. 3번째 신호, 아이스 모드입니다. 내부 장기는 마치 화로처럼 뜨거워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팔다리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단식할 때 갑자기 두꺼운 포근한 양말이 필요해지는 이유,
궁금했던 적 있나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따뜻한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난방 중인데도 발은 얼음장처럼 차갑죠. 손도 시리고 문득 내 대사가 멈췄나 싶을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 해오나 봐 하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실은 반대예요. 이건 고대 생존 전략의 실제 모습입니다. 인슐린이 떨어지고 음식 공급이 끊기면 몸은 가동을 시작하죠. 이제 효율 모드로 전환한다 라고요. 몸은 비필수 부위의 혈액을 빼냅니다. 미안해, 발가락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곳에 혈액을 집중시키죠. 모든 게 시작되는 심장, 간, 뇌가 그 중심이죠. 그곳에서 지방이 처리됩니다. 열 우선순위화라 불러요. 동굴의 산조상들도 작은 발가락을 데우려 에너지를 낭비할 수는 없었죠. 간이 케톤체를 만드느라 바쁠 때니까요. 당신이 추운 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양말을 신고 스쿼트 몇 번 하고 따뜻한 물과 함께 그 한기를 즐기세요. 인슐린 수치가 낮아졌다는 증거니까요. 이때가 지방 연소가 일어나는 최적의 상태죠. 넷째, 하이브리드 엔진의 멈춤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해버립니다. 네 번째는 대사기입니다. 몸과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서서 졸 정도로 피곤합니다. 단식 탓이라 생각하지만 오해일 뿐입니다. 지금 느끼는 건 바로 전환 단계예요. 몸을 하이브리드 차라 치면 그간 당분이라는 휘발유로만 달려왔죠. 이제 그 연료 탱크가 바닥났죠. 이제 몸이 전기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방이죠. 근데 스위치가 녹슬어 있어요. 당분은 사라지고 공백이 생깁니다. 케톤 생성은 아직은 완전히 안 됐어요. 그 공백에서 몸이 멈칫하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싶을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기적이 옵니다. 케톤이 흐르면 마치 불이 켜진 듯한 느낌이죠. 혈당 롤러코스터도 멈추게 됩니다. 오후에 처짐도 없고 식사 후 멍함도 사라져요. 에너지 지속돼요. 레이저 빔처럼 맑고 깨끗한 에너지죠. 성장 호르몬도 급증합니다. 연구에선 500까지 늘어 근육을 보호하고 지방 연소를 돕는다고 하죠. 초기 피로감은 엔진의 일시적 멈춤일 뿐입니다. 터보 작동 전입니다. 작동 시 효과는 근육뿐 아니라 머릿속에서 더 강렬하게 느껴지지요. 피로가 지나고 나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단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호 5번 안개가 거칠 때죠. 머릿속이 멍해지며 뇌에 안개가 낀 듯한 브레인 포그 현상은 전형적인 당분 금단 증상입니다. 뇌가 포도당 어딨어 하고 외치는 거예요. 몇 시간만 참으세요. 간에서 베타 하이드록시 부추레이트가 충분해지면 줄여서 BHB라 부르는 이 슈퍼케톤은 의식이 확장되는 느낌을 줍니다. 케톤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기 때문이죠. 뇌는 케톤을 매우 선호하며 당보다 깨끗이 연소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줄고 수행력은 늘고 정신이 맑아지며 커피에 떨림 없이 아주 차분하게 각성됩니다. 맑고 또렷하게 BDNF도 활성화됩니다. 이 단백질은 뇌세포의 비료 역할을 하며 뉴런을 회복시키고 새로 연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배고플 때 가장 예리했습니다. 사냥을 하려면 만약 그들이 둔해지고 느려졌다면 우린 여기 없었겠죠. 이런 정신적 명료함이 진화의 유산이죠. 안개 껏치면 문제들이 척척 풀릴 것만 같아요. 저글링하며 생각하죠. 완전한 몰입, 바로 여섯째 신호죠. 바로 배고픔의 역설이죠. 제 최애지만 참 비논리적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깨면 24시간 동안 굶었으니 냉장고라도 다 비울듯이 배고플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느낌이 없고 배에서는 완전한 정적만 흐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식욕이 포기했네요. 없단 걸 안 거죠. 더 이상 잔소리 말자고 배운 거죠. 둘째, 케톤은 천연 식욕 억제제죠. 케톤은 뇌에 다 괜찮다는 신호를 줘요. 엉덩이 지방 충분해요. 태우는 중이니 크로아상은 빼요.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안 타요. 바위처럼 단단해 급등도 없죠. 급락, 갈망 없어. 이건 바로 자유입니다. 경험 전엔 상상 못할 자유죠. 더는 식사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몸이 스스로를 돌보고 있죠. 진심으로 드리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빼고 싶던 지방이 이제 아침이 되죠. 점심, 저녁도요. 너무 완벽한가요? 하지만 몸은 에너지 정리만 하진 않죠. 진짜 대청소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기도 하죠. 7번째 신호, 바로 디톡스 트러블입니다. 거울 보며 생각해요.
여드름 진짜? 나더는 10대도 아니잖아. 피부 잡티, 붉어짐, 가려움까지 느껴질 수 있죠. 강한 스킨케어 전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이게 오토파지가 작동하며 세포가 노폐물을 재활용하는 순간입니다. 오래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성분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지방세포엔 많은 독소와 부산물이 쌓여 있죠. 이제 그 지방을 태우면 그런 물질들이 방출되어 혈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과 신장이 이를 배출하려 분투하다 처리 용량을 초과하면 피부가 대신 나서게 됩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해독 기관이죠. 금식 중에 나는 여드름은 사실 작은 쓰레기 봉투 같은 거예요. 잠시 생기는 노폐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몸속 딥 클렌징이 일어나는 신호니 물을 많이 마셔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세요. 곧 나타날 피부 광채를 기대하세요. 쓰레기가 사라지면요. 8번째 신호, 감정 기복입니다.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다가 갑자기 기분이 들뜨다가 또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죠. 이게 단순히 배고파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신경계가 재조정 중이죠. 혈당이 떨어지면 몸은 HPA 축을 활성화해 코르티솔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늘립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당신을 민첩하고 행동 준비가 되게 만듭니다. 사냥을 준비하는 상태로 만드는 건데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굳이 사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 교통체증에 갇혀 있거나 이메일에 답장을 하죠. 그런 각성 상태는 종종 짜증이나 불안으로 느껴집니다. 게다가 우리는 음식을 감정 조절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죠. 진정이나 보상을 위해 혹은 주의를 돌리려 먹다가 이를 뺏기면 갑자기 자신의 감정 앞에 노출된 자신을 발견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건 과정의 일부예요. 당신의 신경계가 이제 설탕이라는 달래기 없이도 작동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거든요. 이런 단계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케톤 수치가 안정되면 짜증이 종종 깊고 담담한, 배가 부를 때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평온하고 섬적인 상태로 바뀌곤 합니다. 잠깐 예민해진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말하세요. 미안, 나 지금 생존 모드야. 하지만 믿어줘. 이건 워밍업일 뿐이야.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으면 어떨까요? 72시간까지 계속되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때는 완전한 시스템 리셋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줄기세포 폭발과 몸이 스스로 안에서부터 젊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대해서도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